어쨌든 우리의 이유를 들어보고 실제 그 질문을 하게 해주거든요. 질문 못하게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기분 괜찮습니다. 마음껏 제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펀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영우 드라마 6화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화는 조금 좀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울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죄명이 이제 강도상해예요. 지금 이제 탈북민인데 탈북민이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갔다가 제3자한테로 이제 받아라 하라고 해서 이제 가서 받는데,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소란이 일어나게 됐고, 어쨌든 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형력을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뭐 상해 결과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강도 상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명이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도주를 한 거예요. 네, 도주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아이가 나를 이제 인지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자수를 하고 다시 이제 뭐 형벌을 받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치소에 접견을 갔어요. 근데 이 배우님이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탈북민 같아요, 진짜. 연기 잘해. 되게 연기를 잘해요. 또 이제 구치소를 가서 이제 접견을 하는 모습인데, 일반 구치소와 부합하는 점은 옷이 완전히 우리 실제 구치소에서 입는 수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제는 이제 하늘색. 색깔 좀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네, 그리고 지금 접견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단독 접견을 안 해요. 그렇지. 옆방에 또 다른 접견을 하고 있지. 네, 약간 이제 닭장같이 이렇게 방이 되게 많고, 그래서 변호사랑 이제 부르면은 만나가지고 들어가고. 만약에 이런 접견이 된다고 하면 특혜 논란에 이제 시달리겠죠. 그렇죠. 단독으로 완전 하나 다 쓰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강도상해 제명을 하고 저지르고 나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어쨌든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실제 피의자나 아니면 피고인 도주한 경우 있으세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경우가 있어요. 예, 도주를 해가지고 지금도 잡혔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렇게 끝난 거네, 일단.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사건 진행 중에 도주한 케이스는 없었고, 오히려 도주하시다가 이제 자수하겠다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한 케이스. 이거랑 비슷한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 끝났죠, 그건.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원래 그 건수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다 집행유예로 잘 맞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지금 4개 중에 이제 2개는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고,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요것도 이제 집행유예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 재판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딴 데서. 추가 고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는 증거도 빼박으로 있으니까, 이거 새로운 사건이 이제 넘어오면 난 구속이겠다 싶으니까 도주를 했죠,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강도상해죄에서 이제 여기서는 우영우랑 최수연이 어쨌든 아기가 있고 하니까 집행유예로 빼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쨌든 최대한 집행유예로 빼가지고 지금 결과를 받고자 하는 건데, 일단 강도상해죄가 징역형이 되게 세거든요. 예, 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장량강령이라고 해서 판사가 이제 한번 이제 감형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분의 1로 감형이 된다고 해도 지금 7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죠. 왜냐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강경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이 장량 강경뿐만 아니고 이제 법률상 강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률상 강경에 보면 이제 자수 강경, 미수 강경, 그리고 30조 후단 경합법 강경, 이런 게 다 법률상 강경이거든요. 법률상 강경이랑 장량 강경이랑 이렇게 2번 거듭 강경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3년 6개월에서 한 번 더 깎으면 더 내려가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집행유예 범위로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범이 있었어요. 강도상해가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근데 공범이 이제 징역 4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범의 결과는 사실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끝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실 처음에 이제 예상을 하는 게 공범이 4년이었으니까 뭐 나도 4년이겠거니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우영우는 좀 이거를 집행유예 쪽으로 빼보는 걸로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려가서 이제 그 제3자가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갚아야 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달리고 있으니까 집주인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또 이제 또 이제 이런 소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가정폭력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 하다 보면 저희도 가정폭력 사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런 가족 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증거를 사실은 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가족 간이었으니까 그걸 좀 숨기려고 하고 증거로 이제 남기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폭행을 당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병원을 안 갔으면 진료 기록도 없고 찍어놓은 사진도 없으면 결국 증거도 없고, 그럼 그랬을 때 뭐가 차선책으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112 신고 기록,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예전에도 좀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왔구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팁은 112 신고 내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1년치밖에 안 돼요. 1년 넘어가면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5년 전 거를 발급받아서 막 제출하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1년치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혹시나 나중에 자료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으면 미리 정보공개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최수연이 이제 증인신문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 측에서 그 질문이 지금 사실관계와 무관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증인신문 할 때에도 검사보다는 판사가 보통 제지를 많이 해요. 맞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질문할 때 변호사님 그 질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드라마처럼 그 사실관계에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이유를 들어보고 실제 그 질문을 하게 해주거든요. 질문 못하게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기분 괜찮습니다. 마음껏 제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제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합당한 이유를 대면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어쨌든 현실과 부합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피고인이 이제 어쨌든 그 사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이 진술하는 걸 듣잖아요. 피고인이 이제 화가 났어. 언제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판사 앞에서 뭔가 좀 약간 난동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좀 결과에 있어서도 뭐 유리하게 반영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어쨌든 배심원들이 이제 어제 변론 종결이 되고 편결만 남아있어요. 편결을 하는 자리인데 우영우가 갑자기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변론제기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변론제기 신청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변론이 종결이 돼도 그걸로 이제 그대로 판결문이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주장할 사유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변론제기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재판 절차에서는 변론제기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직접 이렇게 판사실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지. 여기서도 이제 고증이 잘 됐는데 판사실 가기 전에는 어디 판사실 가는지, 왜 가는지, 방문 목적이 다 적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꼼수를 썼지. 자기 아빠 판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 갈 수가 없지. 접근이 안 되지. 그 변론제기 신청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그게 뭐 받아들여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한 부분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했다 하면은 뭐 받아주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가끔 있긴 하고, 제가 보기에 변론이 제기되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판사가 직권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판사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기에 재판 더 해야겠는데 하면은 이제 무조건 오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는데, 판결을 선고를 할 때 어쨌든 지금 배심원들이 냈던 결과, 판결을 이제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는데 배심원들은 어쨌든 지금 공범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그 다음에 같은 징역 4년, 이거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실제 판사가 내린 결과는 집행유예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과 부합하는 게, 이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린 판결은 판사들한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는 되지만 그게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기소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되게 고증이 잘 돼 있고, 특히나 여기서는 판사가 자수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이제 직권을 판단을 했어요. 변호사가 누락한 걸 판단해 준 거지. 그래서 직권으로 이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로 이런 사건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실제 뭐 변호인이 생각 못한 부분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하고도 조금 잘 설명을 해줬던 그런 회차가 아닌가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제 6화 관련해가지고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7화에는 이제 약간 출생의 비밀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전에 박 변호사님 사과할 게 있대.
이 뒤에 봐, 뒤에 너 좀 봐.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 갑자기 정리를 해. 이게 뭐야? 이 복선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응. 얘도 정리를 하고 있어. 야, 이제 박병 사과할 타임이다. 예, 제가 1화 리뷰 마지막에서 영우가 이제 뭔가 좀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부모님 세대에서의 그 러브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화를 볼 때는 태산의 티어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태산이라는 그 설정상 1위 로펌이 나오고 태산 대표가 영우 어머님이다라는 복선을 깔아놨지. 깔아놓은 거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또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섣불리 추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반성하라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